삼천포 교당 출신 주타원 김은정 교무님의 추천으로 원기 110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최정우입니다. 저는 인월 원광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며 원불교 교도가 되신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입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는 어린이법회에 열심히 참석하였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법회에 나가지 않고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의 일터인 인월원광 어린이집으로 가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리며 일을 하다 집을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주타원님께서 삼천포 교당으로 이임하시게 되면서 제게 신성회, 서원여행을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성회와 서원여행을 다녀오면서 저는 항상 참가할 때마다 웃어주고 계시는 예비 교무님들의 성품과 활동적인 모습들을 보며 성직의 길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 3학년, 진학에 대하여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무와 선생님이라는 두 지도자의 길을 권유받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교무님께서 심어주신 이 교무라는 작은 씨앗이 발아하여 저 교무하겠습니다 라고 어머님과 교무님께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 교당에 잘 나가지도 않았고 교당 생활을 봐본 적도 없기에 간사 생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간사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입사하기로 결정되며 세도반 훈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도반 훈련을 시작하며 설렘보다는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녕 맞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아침에 하는 좌선과 저녁에 하는 연불은 다리도 저리고 자세도 불편했으며 때로는 수마에 빠져서 졸기도 했습니다. 특히 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처음에 왔던 이 두려움과 걱정이 용기로 바뀌게 되었고 도반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는 듯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세도반 훈련을 원만히 마치고 서원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3달간의 서원관 생활을 하다 보니 모든 게 처음이기에 낯설고 힘들어 왜 출가를 한다고 하였을까라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해본 공동체 생활은 지켜야 할 것도 많았고 제가 해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다잡기 위해 성탑 참배를 꾸준히 하며 내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었구나 라는 마음이 올라오며 마음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며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게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본다면 일기 기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일기를 기재 시작할 때 일상에서 쓰는 생활일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불교의 일기법은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 감상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리하여 기재를 할 때마다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일기를 기재 시작하였으나 감상일기가 되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일기를 쓰며 제 마음을 바라보는 공부와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변화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첫 훈련, 첫 공부, 첫 생활, 처음의 연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의 순서와 공부의 수원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교무님께서 1학년은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요원품 10장에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수한 결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출가의 서원을 세워 서원관에 와서 처음 접하는 공부와 생활로 퇴골심이 나기도 하지만 퇴골심이 나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고 차서 있고 착실하게 일과를 수행해 나가며 체질화가 되기까지 퇴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나는 이곳에 무엇하러 왔는가? 라는 의도를 세도반 훈련 때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한 제 답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내 삶을 재미있게 살기 위하여 나의 참 마음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참 마음을 찾아가는 공부를 위해 일과가 체질화될 때까지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송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정진하여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교화하는 전모 출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 전국 훈련에 다녀왔습니다. 훈련 주제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훈하는 본공회였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1박 2일 동안 중앙중도훈련원에서 훈련한 것을 제가 느낀 점을 여기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본공회 임원으로 일하면서 지금 얼마 되진 않았지만 교당 본공회 활동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본공회라는 조직이 이런 교당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본공회가 생긴 목적은 이론 대도와 삼동윤리의 정신 아래 재가, 출가, 국가, 세계의 모든 인류를 영과 육의 빈곤, 무지, 질병 및 재해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정신, 육신, 물질로 본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불교 본공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무료 급식 지원, 또한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 활동, 또 세터민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쪽방촌 독거노인 지원, 저희 전북 교구에서는 교도소 교화 활동의 일환으로 한 달에 2번씩 교도소에 가서 또 법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본공회 활동으로는 각 지진이나 이제 재해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도움을 준 나라는 방글라데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본공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또 제가 또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청송에서 있었던 본공 활동이었습니다. 교도님들도 모두 산불 피해 모금에 협조하셨죠. 저도 미약하지만 조금 냈지만 이번에 저희 본공회에서도 그 밥차를 가지고 청송에 달려가서 전국에 계시는 본공 회원님들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이재민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그런 본공 활동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600인분 이상의 밥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이제 같이 그 봉사로 온 그 봉사자들, 그리고 소방대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이재민들의 밥을 모두 다 이렇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10박 11일 동안. 그래서 그 구호 활동을 하고 와서 관산 교무님께서 입이 붉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든 일정이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라면 그렇게 모든 일을 제쳐놓고 거기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그 선배님들의 본공 활동에 굉장히 큰 감화를 받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이야기는 공부 이야기입니다. 선산 박중훈 교무님께서 공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부를 잘해야 세상 일도 잘한다고 하시면서 공부를 못하면 세상 일도 잘 못하고 누군가 계속 부딪히고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일어나는 경계를 잘 알아차리고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이해를 운전해 가는 데에도 12를 먼저 따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해를 먼저 따지면 시끄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공부는 유문형 공부였습니다. 교도님들 유문형 조항 하나씩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죠? 저도 유문형 조항을 가지고 열심히 상시일기를 체크하고 있는데 선사님께서도 본인의 유문형 조항을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남의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한다. 세 번째는 교전을 하루에 10페이지씩 읽는다. 저는 그 유문형 조항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감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기억에 남는 강의는 기후 생태 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강의였습니다. 저희 본공회가 단순히 밥하고 또 보훈장터에서 물건 팔고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저희가 이번에 훈련 가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 기후 생태 위기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구촌의 환경이 앞으로 30년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모두 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가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온실가스가 저희 지구를 1도씩 이렇게 온도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비행기, 자동차, 냉난방기, 그리고 축산업을 통해서 그 발생하는 가스들 있잖아요. 소나 돼지들이. 그런 것들이 모두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과연 내가 비행기도 안 타고 자동차도 안 타고 또 냉난방기,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여름 되면은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그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또 고기도 먹지 않고 채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해야 되는 일이구나. 앞으로 내가 30년 후 또 내 자녀, 그 자녀 때까지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야지 이 지구가 이대로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더욱더 심각한 기후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 지진, 그 다음에 이렇게 폭우로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거기에서 발생된다고 하셔가지고 나부터서라도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 나가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지구에 사람만 살고 있지 않고 수많은 생명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런 생각에 전환해서 또 생태적 감수성으로 우리 모두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체 생명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 법이 100년 전에 저희들에게 110년 전에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그 진리를 깨우치시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실천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서라도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또 가까운 거리는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집에서도 냉난방기 사용에 절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지구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감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왕산 종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훈증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왕산 종법사님께 노래 공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법가로 법문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님께서 순서가 잘못됐다고 당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봉공활동했던 거를 종법사님께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교도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강상담도 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청법가를 먼저 불러가지고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를 하고 나서 종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산 경전을 들었기 때문에 청법가를 먼저 한 것은 잘못된 순서가 아니다. 저는 그 말이 딱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항상 교전책만 보고 또 이렇게 교당 와서 공부하고 이런 것만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종법사님께서는 산 경전에 공부를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러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 마치고 오는 길에 이제 다른 교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태워서 집에 오는데 어떤 한 교도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너는 맨날 훈련만 가냐고. 본공의 훈련 끝나면 여성의 훈련, 또 여성의 훈련 끝나면 교도 정기 훈련, 이렇게 6월 달까지 계속 훈련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머리에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맞아. 전쟁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롭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매 순간이 전쟁이었구나. 덕과 마가 계속 싸우고 있고 그 전쟁에서 나는 100% 백전백승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봉공활동도 잘하고 또 내가 이렇게 더욱더 진급과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감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진입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정말 처음 제가 교당에 나와서 인사드릴 때보다 더 떨리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료증 받고 상장 같은 상품도 또 교무님께서 주시고 하니까 마치 이제 막 걸음마 뛴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유치원 졸업장 받는 그런 설렘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은 교도들 중에 신입 교도들 중에 제가 제일 연장자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늦깎이 공부로 한글 공부 마치고 그 한글 학교 졸업식에 있는 그런 시골의 할머니들 같은 그런 들뜬 기분도 있어서 참 조금 쑥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신입 교도 교육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얻었기에 나름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오늘 9일차 마지막 교육을 마치면서 우리 교육 시간에 같이 했던 신입 교도들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교육에 관한 의견을 물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종합하면은 너무 이 교육이 좋았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 저도 똑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이 우리 신입 교도들한테 이 원불 교도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그런데 중요한 이러한 계기가 계속 이어지고 또 공부하는 시간도 좀 더 많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저하고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입교도 훈련을 마치고 대표로 인사드리면서 이런 그런 영광이 있기에 교무님, 이끌어주신 교무님, 그리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선배 교도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 남 3단 단원님들께서 많이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서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신 선배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진심으로 정성껏 챙겨주신 훈타원님, 그리고 열정과 해박한 그런 깨달음으로 그걸 전수해 주신 우리 훈사님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상담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쓰고 보니까 어떤 말씀을 계속 드리기는 제가 어줍지 않고 오늘 이런 기쁨을 얻은 만큼 이번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간 동안 제가 깨달음은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짐을 제가 하면서 제 스스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지난 1월 26일에 처음 교당에 왔고 2월 2일자로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어보니까 110일이 조금 넘은데 100일 갓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제가 받은 본명이 제가 원래 속명이 새근입니다. 인간새 뿌리근인데 본명이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뜻을 가진 세상새의 참진, 세상을 참되게 보고 참되게 깨닫고 세상을 참되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을 담아서 본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26일 날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를 소개하고 갑자기 마이크를 주면서 인사를 하라고 교무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인사를 드렸는지도 모르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그날 제가 받아든 그때는 제가 예해보라는 말도 모르고 그걸 주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당신은 나의 엄마 그런 제목으로 정산종사 법어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 인연 중에는 소중한 두 가지 인연이 있다. 혈연과 법연이다. 그 중에 혈연은 가족의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어떤 혈육의 가족이고 그 다음에 법연은 법의 가족이다. 그 둘이 다 소중하나 특히 영생을 두고 보면 법연이 더 소중하나니라.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동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써 있었는데 그걸 제가 첫날 고개를 숙이고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걸 읽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기억에 제가 이 법연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겁없이 약속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교육을 받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이제 법연이라고 하는 인연이 우리 선배 교도님들과 조그만 신락 같은 연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닫고 그 법연의 그 신락 같은 끈이 조금 더 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깨닫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